자, 통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4단원 나가면서 바로 이제 통계 딱 확률과 통계에서 절반 부분 있지. 뒷부분 거기 통계를 한번 다뤄볼 건데 이제 4, 5, 6단원 이렇게 통계가 돼 있는데 4단원에서는 통계가 어떤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 기초적인 것들 있지. 단어적인 정의나 뭐 평균, 분산 이런 애들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사실은 코어야. 여기서 이제 분포들 여러 가지 뭐 표준화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6번 이제 통계적 추정 뭐 몇 퍼센트로 추정하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결국은 통계는 사실 확률보다 쉬워. 왜? 확률은 그 개념은 쉬운데 되게 문제 수가 많단 말이야. 질문 수가 되게 많은데 통계는 어 형식만 잘 기억하면은 이 개념만 제대로 세팅하면 뭐다? 이건 항상 뻔해. 그 퀘션이 되게 질문이 되게 뻔하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다고 하지. 형식이 정형화돼 있어. 그지? 그래서 4, 5단원 특히 중요하니까 여기 잘 배워두면은 통계가 되게 쉬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4단원 바로 볼 건데 확률 분포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파트네. 자, 보면 4-1번 이거 보면 확률 변수인데 자, 확률 변수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간단히 쪼개서 보면 확률을 나타내는 걸 거고 당연히 변수는 변하는 숫자 뭐 x 뭐 이런 거잖아. 그지? x 같은 걸 우리는 변하는 숫자 변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실행 같은 데서 표본 공간 또 이제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 이건 이제 보통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함수라고 하잖아. 1대1처럼 이제 x, y 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이 말이야. 자, 이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기호로는 이제 우선 이제 p x가 뭐야? 스몰 x가 되는 거, 라지 x가 스몰 x가 되는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대문자면 집합이니까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 1의 눈이 나올 수 있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의 실수에 대응되는 거, 하나의 케이스에 대응되는 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이 라지 x가 1이 되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표기를 px는 x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수 있겠죠. 자, 넘어와서 그럼 이게 분포를 이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까는 1, 2, 3, 4, 5, 6 막 이렇게 다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확률이 똑같지 주사위는. 근데 이제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그런 걸 분포로 나타낸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런다? 확률 분포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이 나타내는 또 확률 이렇게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x가 확률에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 건데 지금 좀 전에 정의했지. 함수 관계랑 똑같은데 마치 x, p인 거지. 이런 것처럼 이제 대응 관계일 때 이게 어떤 분포를 이루겠냐 약간 그런 거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 물론.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배울 거고 그런 걸 우리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그러면 또 확률 분포 중에서도 또 이제 변수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이산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연속 이렇게 돼 있어. 두 개는 뭐다?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약간. 이산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이산가족 있지 이산가족. 그 이산가족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 남북 이산가족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있는 건데 이 이산이 뭐다? 그런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다룰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유한하거나 무한계 뭐 이런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자연수처럼 뚝뚝 끊기는 거, 정수처럼 끊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속은 뭐겠어? 그러면 정수 더 넘어서 실수 이런 거 있지. 실수, 유리수 이런 애들은 연속 실수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실수인 거 같은 거는 우리는 연속. 그럴 땐 어떻게 된다? 범위, 구간에 속하는 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 실수 같은 거냐 아니면 정수 같은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그러면 더 쉬운 거부터 하겠죠. 연속보다는 이산이 더 쉬울 테니까 이산 확률 변수를 한번 봐볼게. 자, 그럼 뚝뚝 끊기는 거니까 우리가 정수처럼 표를 끊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주사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야. 예를 들면 1에서 6까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이산 확률 변수고 자, 그럼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n개 있다고 치자. 주사위로 예를 들면 어떻게 돼? 1에서 뭐 6까지 이런 애들이 있고 확률이 뭐 각각 6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지. 가장 쉬운 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를 대응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x가 1번일 때 확률 1번. 이쪽이 아니죠. p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 그냥 넘버링을 한 거야, 밑에다가 문자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P1에 대응시킬 수 있고 X2는 뭐 P2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돼서 기호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다? 전체 집합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전체 집합에 대해서 XI가 PI랑 같다. 그러니까 그거랑 대응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 질량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확률이 질량, 이제 무게가 있다 이 얘기야. 무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오면은 확률 하나가 이제 0일 때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때는 질량이 하나는 없어. 이 하나 한 칸에 대해서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밀도라고 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선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x n개가 있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 p를 이제 적을 수가 있겠고 여기는 대표되는 값 large x라고 적었고 밑에는 확률 파트니까 p가 x가 xi에 대응되는 그 값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x1일 때 이 질량 무게가 p1 정도, p2 정도 얘가 더 높은 거지. 질량이 무거우니까 높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꺾은선 또는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겠어? 전체 확률은 모든 경우는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합계가 1이 되겠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 되겠고 자 넘어와서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P1부터 Pn까지 싹 다 시그마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PI는 0%에서 100%그 사이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당연히 안 되죠. 0부터 1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라지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져보래. 그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에서 b 사이.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x2하고 x3 사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x2고 b가 x3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확률은 두 개를 더한 게 돼. p2, p3를 더한 그 사이 범위를 다 확률을 더해주면 전체 확률이 되겠다 이거죠. 네, 전체 확률이 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약간 본론 같은 건데 이상 확률 변수에 뭘 구한다? 평균 기대값인데 보통 평균밖에 안 써. 예전에 뭐 중학교 때 최빈값 또 뭐 있어 그 중앙값 이런 것들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균이라 생각해도 돼. 평균을 이제 m으로 적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expectation 기대한다 이런 거죠. 기대값이다 이 말에 2를 우리가 약자로 쓰기도 해. 또 뒤에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야.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같은 게 다시 복습 삼아서 보면은 베리언스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v가 이제 시그마라고 표기할 건데 그 표준 편차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사실 이제 같은 값인데 루트 차이밖에 안 나지 제곱 차이. 근데 이거는 산포도다 이렇게 말할 거야. 산포도가 뭐예요? 이러면은 산에서 나는 포도요 이러면 안 되고 띄어쓰기 잘해야 돼. 산포도야. 그래서 산에서 띄면 안 되고 포에서 띄어야 돼. 그래서 산포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산포도는 그냥 분포도 그러면 뭐야? 분포도라는 건 흩어진 정도다 이 얘기지, 그지? 여기 네.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다 흩어진 정도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X를 한번 구해볼게. 자 EX는 우리가 이제 아까 표를 구했잖아. 그래서 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 여기 이제 변수들 확률들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XP 윈도우 XP 아나 혹시? 이거 알면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친구들일 수 있는데 윈도우 XP가 있던 시절이 있어. MS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XP들을 다 더하면 돼. XP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로로 곱해서 다 시그마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가 돼? 평균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 간단한 예제 같은 거 한번 풀어줄 테니까 뭐 우선은 공식 이렇게 된다는 거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다음 분산 베리언스를 어떻게 나타내냐. 우선 정의는 이렇게 돼.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별량 빼기 평균이었어. 별량이 뭐예요? 별량은 뭐냐면 그 변하는 양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뭐야?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데이터다 이렇게 봐도 돼.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다. 우리는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위에 있는 x 값들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x 빼기 m이 뭐다? x 빼기 m이 편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제곱들을 어떻게 다 제곱하면 한 다음에 시그마를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편차 제곱한 다음에 또 p를 곱해. 하고선 이제 시그마를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번 문제마다 번거롭잖아. 그지? 이게 막 제곱 연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되고 곱하기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께서 이거를 간소화 시켰어. 우리 그런 번거로움들을 잘 이제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자, 이거는 이제 읽어보자면은 x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제곱의 평균 빼기 그리고 EX는 뭐였어? 평균이었지. 그래서 평균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 이걸 뺀다 이거야.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뭐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뒤에 건 사실 평균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라고 봐도 돼. 그냥 평균 제곱이라고 보면 되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그럼 연산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예제에서 확인합시다. 네. 우선 공식을 지금 계속 외워줘야 돼. 어떻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정의는 편차 제곱의 기대값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6을 거꾸로 적어주면 돼. 약간 눕히면서 이제 시그마가 대문자 시그마가 있고 이게 소문자 시그마인데 소문자 시그마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소문자 시그마에서 소문자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v다 이렇게 봐도 돼. 분산에다가 루트 값 씌운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러면 왜 편차를 제곱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우선 흩어진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편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차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을 써. 근데 편차가 큰 집단일수록 그룹일수록 어때? 흩어진 정도가 크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뭐 엄청 잘하는 애도 있고 엄청 못하는 애도 있고 이런 걸 편차가 크다 그러거든. 자, 그러면은 편차라는 건 말했다시피 그 학생의 데이터와 그 평균치를 빼면 돼.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근데 편차를 사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편차를 그냥 시그마하면 0이 돼. 예를 들어서 135라는 데이터를 놔둬볼까? 평균은 3이거든, 중간값이. 근데 편차를 계산해 보면은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는데 편차는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돼버리는 성질이 항상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모든 데이터가 그런 편차를 그냥 더해버리면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었는데 다 0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야. 어떻게? 그러면 얘네 편차를 제곱 해버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그러면서 멀리 떨어질수록 제곱하면 더 커지지 값이. 그러면서 이게 3포도에 흩어진 정도에 이용할 수 있겠네 하면서 분산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편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하기 위해선 편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그게 그냥 더하면 안 되다 보니까 0이 되다 보니까 편차 제곱을 해서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든다. 0이 아닌 숫자로 흩어진 정도를 표현을 한 거고 근데 기껏 제곱해서 잘 더해놓고선 왜 또 루트를 씌우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키의 평균을 쟀다고 치자. 그럼 키의 평균을 재면 단위가 어떻게 돼? 센티미터가 되지. 근데 편차는까지는 센티미터야. 왜? 별량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내 키에서 평균을 빼면 단위는 센티미터잖아. 근데 제곱을 해버리면은 센티미터 제곱이 돼버려 단위가, 그지? 그러면서 분산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센티미터 제곱이 돼. 그래서 분산은 이제 센티미터 제곱이 돼. 그러면서 이게 오케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스케일이 안 맞아 단위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 값에다가 v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다시 센티미터로 돌아올 거 아니야 단위가. 그래서 그 규모를 맞춰주는 게 표준 편차다. 그래서 왜 표준이라는 말이 붙냐면 스탠다드화 됐다 이거야. 규격을 맞춰줬어 다시 센티미터로. 그리고 편차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준적인 그 센티미터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 평균에서 얼마나 센티미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이냐 그런 걸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한번 도입하게 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이 공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거야. 자, 평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xp들을 시그마 한다 그랬고,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산은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거꾸로죠. 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m제곱을 뺀다 이렇게 봐도 돼. 뒷부분은 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는 거야. EX 어떻게 구한다? XP를 한다. XP 이게 1 4분의 1 이렇게 곱해, 2 8분의 1 곱해, 3 4분의 1 이렇게 곱해, 그 다음에 4 8분의 3 이렇게 곱한 다음에 다 더해. 그럼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m으로 적어도 됩니다. 네, 발음 조심해야겠죠. 자, m으로 이제 농담입니다. m으로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vx,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m자를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할 때도 그럴 때 이제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x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vx를 보면 분산인데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어떻게 한다? 그냥 위에다가 표를 하나 더 적어. 가로줄을 x제곱이라 하고 이제 1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제곱 버전을 적어준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아까 한 거대로 또 xp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정확한 x제곱 p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줍니다.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차례대로 이제 곱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평균의 제곱 뺀다. 어떻게 한다? 아까 구한 그 평균을 다시 넣고 제곱해 주는 거야. 그렇게 빼면 분산이 구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된다?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법까지 한번 해봤고, 자, 이게 소화가 됐다면 그 다음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EX가 아니라 여기 1차식이 들어간 버전들이 있어. 분산도 표준 편차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산을 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해를 하면 쉬운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1차식이 들어있어. 평균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A, EX, B 이런 식으로 1차식을 전개하듯이 나오는 게 평균. 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제곱을 했었잖아. 아까 편차 제곱. 그렇기 때문에 B는 신경 끄고 앞에 있는 개수 A에다가만 제곱해서 VX. 기존에 그냥 VX에다가 A 제곱만큼 차이 나는 게 1차 분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차식 분산. 자,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돼? 그냥 A라고 말하면 이제 안 돼. 그지? 절대값 A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루트 A 제곱은 항상 절대값 A랑 동치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보면 자, 원래 데이터 x가 검은색이라고 생각해볼게. 1, 5, 9. 자, 그럼 간격이 똑같잖아. 4, 4니까 중간값이 평균이야. 이럴 때는 실제로 계산해봐도 5야. 자, 그래서 EX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B로 한번 이동해 볼게. 그러니까 B만 조작을 해볼게. 하나씩 A 하나, B 하나.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플러스 2를 해본 거야. 그러면 1번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 1번식에 의하면 그 EX에다가 2를 더하면 되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이번에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검은색에서 3, 7, 11로 옮겨지는 거 이해되지. 각 데이터들을 다 2씩 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약간 평행이동을 두 칸씩 한 거니까 중앙값은 7이지. 그러니까 평균이 그냥 5에서 7로 두 칸 이동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래 평균에서 평행 이동만큼 B만큼 이동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면 3포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1, 5, 9의 간격과 3, 7, 11의 간격은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3포도는 똑같다. 그래서 분산 B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야. 분산이나 시그마에. 그치? 그래서 B는 무색하게 된다. 소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붙는 개수 A 쪽을 한번 볼게. A 쪽. AX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해보면,
자, 159를 보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2배를 한 거야. 그럼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가 됐어. 20, 18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산포도가 바뀌지. 물론 이제 평균도 바뀌어. 평균은 어떻게 돼? 여기서 중간이긴 한데 평균이 5에서 10으로 2배로 돼. 그지? 그래서 원래 평균 5에서 2배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분산을 관찰해 보자. 분산도 바뀌지. 이렇게 간격이 좁았던 애가 넓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이제 A가 배수로 곱하기로 늘어날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가 A배 커졌지만 얘는 이제 제곱 연산이 있잖아. 편차 제곱이니까. 그래서 A 제곱으로 들어가고 시그마는 A배만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A만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초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포 하나, 가장 쉬운 분포 하나 다뤄볼게. 그리고 이제 맨 밑에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인데 이거 되게 직관적이어서 6번은 쉽고, 자, 5번이 아마 오늘의 이제 메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항 분포, 이항 알죠? 뭡니까? 이항 정리할 때도 있고 이제 조합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쓱 보면 NCR, NCX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을 배웠기 때문에, 자, 독립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NC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P의 X승, Q의 N-X승.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 안 되면 3단원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 네. 그래서 NC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R이 X로만 바뀐 것 뿐이지 총 N번 중에서 X번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X제곱, 안 일어나는 확률을 Q에다가 N-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MP다 이런 얘기야. B는 뭐의 약자냐면 바이노미얼 해가지고 나오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바이시클 할 때 그 두 개잖아. 바퀴가 그 두 개짜리다 이 얘기야. 이항이다 이 얘기고. 자, 그래서 바이노미얼의 B를 따고 여기다 NP 이렇게 대표되는 숫자 간략히 시킨 거야. BMP라는 거는 간략히 한 거고, 여기 옆에 잘 나와 있는데 총 시행 횟수 우리가 아는 N 그리고 확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이런 뭐야? 총 N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났다 이런 얘기야. 그때의 확률 했을 때 이렇게 독립시행의 한 버전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 이거죠. 그지? 근데 이런 게 여기 보면 옆에 보면은 X가 뭐 어떻게 돼? 0부터 N까지. 그러니까 전범위지. 0부터 N까지 된다는 건 NC0부터 NCN까지니까. 그래서 전범위에 대응되는 이제 그런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할 거고, 독립시행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잘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뭐가 좋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되게 깔끔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은 아까 막 XP 더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이거는 이항 분포일 땐 되게 간단해. 자, BMP로 표현됐어. 평균 바로 외웁시다. MP. 그냥 두 개를 곱하면 평균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M이 되고, 발음 조심해 주시고. 자, 그다음 요거 MPQ입니다. Q는 이제 1-Q라고 표현해도 되지. 안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MPQ. 그래서 분산은 MPQ.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래서 시그마는 뭐 그냥 루트 MPQ니까 외울 필요 없고, 평균은 MP, 분산은 MPQ. 이렇게 이제 몇 번 외우다 보면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문제를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렇게 변환하는 건 쉬워. 밑으로 표현하는 건 결국은 어디가 중요하겠어?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P 확률 뭐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제 BMP로 표현한다든지 BMP를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질문에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 말 뜻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그 시행 횟수가 커지면 맨 밑에 줄이 결론인데, 시행 횟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똑같아진다, 가까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 자, 수학적 확률 이건 이상적인 확률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이지. 이건 이상적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적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1000번을 던졌어. 자, 1000번을 던졌을 때 그 확률이 어떻게 돼? 반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500대 500으로 나오나?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앞면이 512
나머지가 이제 4, 8, 8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럼 확률적으로 보자면 앞면이 1000분의 512니까 안 맞잖아. 이상적인 확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련을 지을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동전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이게 2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000번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번 던졌을 때 5번 나오는 것보다는 그지? 5번 나오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한 10만 번 막 000이 많을수록 5 땡땡땡 되는 이 2분의 1 확률이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가까워진다고 큰 숫자가 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인 확률로 회귀한다, 가까워진다라는 게 우리가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요 기호가 처음 나오는데 이런 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자 이런 거야. 뭐 이게 되면은 이게 됐을 때 뭐 1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 자 시행 횟수가 x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총 시행 횟수가 n번,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게 x. 이건 통계적 확률이지. 그러니까 그지? 예를 들면 뭐 1000분의 512 아까 이런 거야. 근데 p는 아까 수학적 확률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뺀 거는 그 오차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야.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절대값이니까 이제 0 이상이고. 근데 이게 n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없이 커져. 막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이 오차가 0이 된다. 2분의 1 통계적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값이 0으로 가니 어떤 임의의 양수 h를 갖고 오더라도 이게 성립한다, 100%다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면 완전히 똑같으면 0이지. 완전히 똑같으면 0이기 때문에 이 0이 돼버리면 어떤 작은 숫자 h를 갖고 오더라도, 양수 h를 갖고 오더라도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0보다 큰 애를 가져올 테니까 그거의 확률은 뭐다? 100%다, 1이다 이런 표현이야. 약간 이제 대학교 수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것도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4단원 여기까지.